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여고 2학년 기하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한 학기, 1학기 동안 기하 수업을 함께 하게 될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작년부터 기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수업 실수라던가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능 시험에 응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도 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선배들이 기하 수업을 들었을 때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때와는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업이 어떤 기하라는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강의 진행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힘드시죠? 밖에 나오는 것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학교를 안 가지만, 학교를 안 가면 마냥 편할 것 같았지만, 또 이래저래 또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오히려 좀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 더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는 혼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기하 수업을 선생님이 계획을 했을 때는요,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과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초 계획은 지필평가 대신에 수행평가로 평가를 대신하려고 했었고, 이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성취 기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여러분들의 성적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의 방향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수업으로 구상을 좀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선생님도 생각했던 것들을 좀 실천하지 못할 것 같은 좀 안타까움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좀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써놓고 시작할까요? 선생님 이름은 선생님은 2학년 기하와 3학년 미적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두 과목 다 선택 과목인데, 대학을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기 원하는 학생, 또는 수학이나 과학 쪽에 좀 흥미를 좀 더 가지고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기하 수업을 선택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3학년 때 가서 미적분 수업도 또 듣고 있더라고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선택 과목이고, 나중에 내가 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을 응시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은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다양한 수학의 과목을 공부해보는, 학습해보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최초의 평가 계획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요. 처음 원래 계획은요,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려고 했어요. 수행을
4번 수행평가를 봐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성적을 산출하려고 했던 건데 이 성적은 여러분들에게 성취 기준 A, B, C라는 성취 기준만 절대평가로 나타날 뿐 계속 말하지만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저희는 절대평가로 성취 기준 A, B, C를 판단하는 것이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이 생겼어요. 우리가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대로 진행이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은요. 현재까지 변경된 계획은 지필평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안 보이나요 혹시? 지필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아마 2회고사 때, 기말고사 2회고사 때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따로 일정이 나가겠죠. 그 다음 수행은 너무 많죠. 수행평가를 2번으로 줄이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이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이 더 늦어지면 수행평가는 한 번으로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사실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지필평가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일단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어쨌든 우리는 교과서 기반으로 하기는 해요. 교과서를 보시면 단원이 맨 처음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벡터. 좀 생소한 의미죠. 기하에서 제일 큰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벡터. 그 다음 그 뒤에 가서 공간도형. 공간도형, 공간좌표. 크게 단원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기하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 이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이론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이 기하라는 과목을 1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학기에 2시간 수업을 하죠. 작년보다 정확하게 수업 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천천히 이것저것 꼼꼼하게 개념 설명하면서 나가기에는 너무 좀 빠듯한 면이 커요. 게다가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로 했었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아주 상세한 이론적 지식을 꽉 넣어서 문제 해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과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림으로써 해서 성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갔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생기부에 쓸 거니까 뭐 해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뭐 안 줘도 돼요. 줘도 선생님 뭐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들을 그냥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할 건데 왜냐면 다른 과목도 힘드니까 기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2차 옵션 중에서 일부분은 실제로는 이론 수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와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도 좀 뒤에 뒷부분에 있는 좀 까다로운 내용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요구되는 혹은 뭐 좀 복잡한 증명이라던가 좀 외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거나 어려운 유형들을 계속해서 문제 반복해서 풀고 하는 연습들을 하지 않고 좀 스킵하고 건너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종이를 적는다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수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런 실습을 한다든지 실습이나 활동 또는 발표 이런 정도의 수업을 좀 계획을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이론적인 수업은 조금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제외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근데 지필고사를 보게 됨으로써 인해서 교과서를 이론 수업을 아주 경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필고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이론적인 수업은 이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뭐 보충 프린트나 이런 수업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평가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고,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의 방향도 계획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계약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실습이나 이런 협동하는 과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수행평가가 되게 될 거고요. 약속을 드리는 거는 수행평가가 참 힘들죠. 작년에도 기한은 물론 이제 똑같은 중요한 과목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은 좀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좀 덜 지워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게끔, 수업 시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애쓴다면 누구나 좋은 완벽한 점수,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준비를 할 겁니다. 집에서 밤새서 뭔가를 해오지 않아도 되고요. 조별 협동과제라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을 포섭해서 마음 맞는 잘하는 친구들과 뭉쳐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게끔 수행 과제는 계획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얼굴 보고 만났을 때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고3이 됩니다. 고3이 되고 여러분들은 수능은 봐요. 올해는 뭐 수능 시험도 늦춰진다고는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내년에 알아서 11월 달에 그때 시험 딱 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 기하라는 과목이 어떤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제가 수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울게요. 자, 올해는 2020년도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해에는 2022학년도죠. 22학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는 안 할 거잖아. 보게 될 수능의 이름은 2022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에요. 2022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만큼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 2학번 되는 시험. 자, 이 시험을 볼 건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올해 3학년 언니들이 보는 시험도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능은 또 다릅니다. 자, 이미 수학에서는 이미 가형과 나형의 구분이 사라졌고요. 우리는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2022학년도 수능만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죠. 누구나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1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죠. 그 다음 수학 2. 이 두 과목, 이건 2학기 때 배우게 되겠죠.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아마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수능에서 이 똑같은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되느냐? 이제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확률 같은 게 나와요. 미적분과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 중 택 1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과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과목이 있더라. 서로 다 다르다? 그러면 난이도도 다르겠지.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확통이 그래도 좀 쉽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수능에 29, 30번 아주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이 나오고요. 기하는 생소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에 가형, 나형 구분이 있던 시절을 생각을 한다면 미적분 기하, 미적분이 말하는 요 과거에는 수투에 미적분 1, 미적분 2에 해당하는 과목이거든요. 미적분과 기하는 가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확률과 통계는 공통인 과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낮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달라. 통상적으로 확통은 좀 더 쉽다는 인식이 강하고 가장 중요한 건 확통은 일단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과목이면 당연히 유리한 거고 어려운 과목은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 성적 산출을 할 때 있잖니? 쉬우면 쉬운 대로 그 안에서 과목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독립된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섯 문제를 맞추나 여기서 다섯 문제를 맞추나 똑같은 점수라는 거지. 4점짜리 5개, 4점짜리 5개 똑같은 20점이에요. 근데 분명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일정 부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교육과정평가원도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어려워, 쉬워 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문제를 그렇게 낼 거냐. 그럼 얘네들 선택한 애들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럼 얘네만 득되는 거지. 그럼 몇 년 지나면 다 이걸 보지 누가 어려운 걸 하겠느냐.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평가원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출제할 때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좀 쉽게 가자, 의도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를 섞자가 되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왜 봅니까?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는 대학 진학의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도 아마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공계열, 과거에 자연계열 쪽으로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어서 아마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국어 영어가 너무 쉬워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수업을 한다? 글쎄요. 뭔가 생각이 있어 왔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대학에서 세 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을 수능에 응시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 대학들이 그런 데가 많다는 거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수도권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 또는 이공계열, 물론 일부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대학들 중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이상 수도권 소재 대학, 이런 대학, 이런 일부의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생깁니다. 정시에서는 100%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수능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대학에서는 확통 보면은 안 돼. 그건 수능 최저로 안 써줘.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만 수능 최저 기준으로 써줘. 이렇게 제한을 거는 대학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거 5월 말에 나옵니다. 내년 대학 갈 때 그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이 다음 달 말에 나와요. 법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 돼. 아직 대학에서도 잘 몰라요. 간 보고 있죠. 근데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 한번 물어봤어요. 알아봤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옆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한림대학교에 의대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아직 못 정했어요.
뭘 선택해야만 우리과 올 수 있어? 못 정했어요. 나중에 와서 그냥 뭘 보든지 그냥 다 괜찮아 이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셋 중에서 시험 보다가 성적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을 택하는 게 맞겠죠. 아직 기하도 안 배워놓고 얘네들은 내년에 가야 공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보면 지방고점 국립대학, 강대 국립 가까운 대학에만 알아보는 거예요. 강원대 이공 계열, 농대라든지 뭐 공대라든지 IT 이런 대학에서는 학통 안 받아요. 미적분과 기하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왜냐하면 수권대학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확정돼서 발표가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발표를 했을 때 우리 대학 오려면 자 저건 안 돼 이거 봐야 돼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기하 보면 가산점을 5% 줄게 10% 줄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20%가 에이 안 받고 말아 할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 나 기하 잘할 수 있으니까 기하 보고 가산점 받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은 사실 지금 우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내년에 수능 때 뭐 봐야지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과목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수능 응시를 하실 때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출제자들의 몫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기하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우리는 기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요 세 개의 과목 우리 학교에서 다 개설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하를 2학년 때 배우고요. 확통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상으로는 3학년 때 1학부터 10반까지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 돼요. 확통은 다 배워요. 다. 저 수능 안 볼 건데 그래서 다 배워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통. 그냥 공통 지정 과목입니다. 다 해야 돼요. 선택 필요 없이. 미적분을 선택해요. 지금 3학년 언니들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95명 정도 되는데요. 기하는 2학년 때 선택. 요거는 등급 산출을 하지 않지만 얘랑 얘는 등급 산출을 해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는 얘보다는 얘나 얘를 수능 때 응시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3월 때 배웠잖아. 그리고 성적도 산출하잖아. 등급도 내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지. 3학년 때 공부를 했잖아. 근데 얘는 2학년 때 공부했잖아. 기억 안 나잖아. 작년에 배운 게 뭐 생각이 납니까 지금? 아니 잘.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쩌면 얘네들을 보면 참 나을 수도 있어요. 난 기하 선생님이지만 수능에 야 무조건 기하를 봐야 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정보가 제한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거냐. 자, 기하라는 과목 자체를 처음에 교육과정에서 빼냐 마냐, 수능에서 빼냐 마냐를 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좀 정리가 되어지면 이 기하 진로 선택 과목이잖니?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의 성향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등급 산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등급을 지필고사를 통해서 등급을 산출하고 성적을 매기는 거에 올인하는 대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봐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봐라. 라는 그런 지침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하라는 과목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더 있느냐? 이수를 했는가? 이거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혹시 춘천에 다른 학교에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2학년 때 기하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 때 가서 야 미적할래? 기하할래? 합통할래? 이렇게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3학년 때 자 3개 중에 2개 들어. 아니면 야 하고 싶은 거 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하를 실제로 수업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잘하는 학교 중에. 근데 우리는 2학년 때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기하를 왜 2학년 때 넣어놨느냐. 3학년 때 나 수능 기하 볼 건데 내년에 생각 안 나는데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기하를 2학년 때 공부를 함으로써 인해서 좀 부담을 좀 덜고 비교과적인 그러니까 생김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성적으로 매겨지지 않는 그런 수업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의미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편성해 놓은 거예요. 기록 생기부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쪽에 좀 의미를 두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자라는 이런 의미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는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내를 받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어오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 좀 최소화할 생각이고요.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 그 전에 가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같이 공부는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 기하라는 과목이 왜 필요하면 어떻게 실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아가서는 교과서에 없는 어떤 프로젝트 과제를 하나 같이 수행해 보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분명히 있는 과목인데 2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 또 수능에 나 수능 때 기하 선택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죠.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죠. 어차피 지금은요 EBS 수능 연계 교재에는 기하는 나와있지도 않아요. 올해에는 기하는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년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하가 수능에 들어갈 건지는 다시 재편돼서 아마 쭉 공개가 될 겁니다. 연계 교재가 나와봐야 이런 방식으로 수능을 내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내년 문제예요. 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난 내년에 기하를 꼭 수능 때 응시를 할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기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라는 학생이 만약에 생긴다면 동영상이니까 이거는 박제가 되겠죠? 선생님 책임지고 AS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생님과 수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학교에는 있겠지만 어디 가서 다른 수업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과 내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책임지고 기하는 AS 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에 맞춰서 기하를 공부하고 싶다. 지금부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에 목매달았다가 다른 모든 과목들을 다 그르칠 수 있어요. 다른 과목. 물론 지금 수능에서 기하 봐야지라고 마음 먹은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튼 수능과 기하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걸 지금 걱정하다가는 더 중요한 요소들, 이 과목을 통해서 배워야 될 더 중요한 요소들을 놓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